자, 이어서 오늘은 중국장, 이 중화권 증시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우차이나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백은비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증시 한 줄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금리 동결 실망감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아무래도 예상보다 빠르게 방역 정책을 좀 완화를 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 의무가 폐지가 되고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무증상 환자는 집계를 하지 않고 이제 유증상 환자만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규 확진자 수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암암리에 이제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저질환에 따른 사망은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중국 내 코로나 사망자는 계속 0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의 통계와 실제 상황과의 괴리가 좀 벌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 중국 실물 경기 지표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예상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6일 날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20일 날은 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이제 LPR 금리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기 부양과는 다르게 실제 액션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인민들은 당국의 통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있었던 이 정계 공작 회의와 관련해서도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장 입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내 코로나 대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두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는 5일 시설 격리를 하고 3일 자가 격리를 총 8일을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기간을 2일 시설 격리, 3일 자가 격리 총 5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3일부터 베이징시가 입국 방역 조치를 0+3일로 조정을 해서 이제 국경 개방을 계획 중이라는 루머가 좀 확산되었는데요. 이렇게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은 아무래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기도 그때까지는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각각 2.7%와 4.3%로 0.1%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의 격리 해제 분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종목들도 약간 얘기를 업종 쪽에서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제약이라든지 어떤 부분 좀 자세히 볼까요? 예, 일단 중국이 방역 완화를 결정한 이후에 그 여행 관련 예약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대유행으로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먼저 이제 방역을 완화했던 베트남이나 대만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늘거나 사망자가 늘게 되면은 이 여행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어쨌든 대유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주도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서는 이제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등 이렇게 코로나 증상 관련 치료제는 굉장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관련 약품에 대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약이나 의료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들은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좀 광범위했었는데 줄여주셨네요. 여행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품귀 현상도 있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된 내용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경제 지표하고 일정들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연구원님? 네, 다음 주 27일 날 공업기업 경상이익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1월에서 10월까지 중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생산과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월에서 11월 경상이익도 역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업기업 경상이익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 비중이 많게 되는데요. 이런 국유기업 또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도 좀 실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1일에는 이제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11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업 PMI는 48, 그리고 비제조업 PMI는 46.7로 2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서 유지를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코로나 대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12월 PMI도 아마 경기 위축 국면에서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 잘 체크해서 또 오후장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백은비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